자, 엔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엔캠이 현재 78,600원대 마이너스 0.76%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시가 이후로 가격 한번 밀어놓고서 다시 한번 또 가격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엔캠 최근 같은 경우에 상승을 만들고 나서 좀 이런 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가의 흐름 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엔캠이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좀 터졌습니다. 바로 6만 854주에 대한 추가 상장이라는 이슈가 좀 떴었는데, 자, 많은 분들 어때요? 겁부터 나요. 불안하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6만 854주, 지금 엔캠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결과적으로 2100만 주입니다. 거기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받은 기업이 바보라고 가져가 가겠습니까?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얘네가 가져간 게 한 7만 원대에서 7만 3천 원대 되거든요. 충분히 상승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전환사채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같은 엔캠의 이런 횡보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이라는 걸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수익 원하시는 분들 아래에 댓글로 수익이라고만 강한 열망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엔캠 차트를 좀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도 터지고 급등 이후에 급락이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겁부터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자, 1월 말에 10만 원대까지 가격을 좀 만들어 주면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이 쉽게 깨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아래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게 좀 중요하겠죠. 깨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깨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흐름은요, 조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은 지금 눌려 있지만 그만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는 급등 후에 이런 조정이 나오면 어때요? 급등 후에 정리 구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 캔들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래에서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건 상승이 꺾인 게 아니라 윗매물에 부딪히는 정면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인들 어때요? 그리고 기관들 아직까지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기간의 연속적인 이런 매수세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연기금 또한 이런 흐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흐름에서 좀 기관들이 지금 가격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 어때요? 지금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개인들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급등락을 만들어 주면서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를 좀 끌어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절대 우리가 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정리가 끝나야 다시 한번 다음 상승에 위해서 파동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정리라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크게 만드는 게 지금 오버행 이슈인데, 최근 이런 전환사채 전환으로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한 공시가 좀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자, 많은 분들 어때요? 위에서 막히는 건 우리가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의 위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우리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도 아니고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압축이 필요한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윗 매물대에 대한 그 9만 5천 원대의 매물대의 테스트를 이후로 다시 한번 상방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시면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흐름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상승을 만들어 갈 것 같다가 하락을 만들고 다시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구조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기업적인 가치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보면요. 자, 어때요? 거래량과 동시에 가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상승을 만들어 버리고 이평선 위에서 가격을 다시 눌러 버려요. 그러면서 하락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개인들이 비중이 나와요. 그걸 토대로 다시 만지면 개인들은 추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파동 안에서 본인들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시세 차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을 만드는 게 이런 흔들림 같은 상승 파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수익을 만들려면 이런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같이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20%를 가져갈 것도 50%, 뭐 100%까지 수익을 확장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서 호가에 대한 돌파가 나오느냐. 그러면서 장 초반에 어떤 주체가 지금의 가격을 만들어 가면서 오늘 나오는 호가는 진짜이고 이평선의 수렴이 진짜로 나오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저항선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대응 기점을 그동안 영상으로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호가라든가 거래량 같은 것들이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적인 타점을 못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제가 좀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좀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야, 문자로 바뀌면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텐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장중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갈색선, 장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가 있겠죠?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타점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 자,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법 간단한데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해주신 분들을 한해서 지금 같은 구간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 아까 어떻게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평선 21선에 대한 돌파가 1차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장중에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이 주체라는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진짜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이탈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 타점까지 좀 잡아가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하나오션을 좀 보실 텐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 1월 5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죠. 11만 8천 원에 좀 잡으셔라. 그러면서 목표가 14만 5천 원대까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 매집 포착 확인했고 정배열 전환 초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5일 날을 좀 보시면 이날이었습니다. 시가 11만 4,90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죠? 11만 8천 원에는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잡아드렸죠. 자, 당시 이 미 해군 MRO 사업 본격 진출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 그러면서 보수라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산업으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북미양 함정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좀 정별이 하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때 거래량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호가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포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이 너무나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좀 차분하게 비중을 채우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권까지 충분히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인데요. GST는 사실 수익보다도 대응이 좀 더 중요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날 또 어떻게 드렸냐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이렇게 드리면서 GST 향 구간에 대한 전량의 매도와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격이 과열됐고 매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젠지 보여드리면 1월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전 고점이었죠. 전날 1월 5일 날 최고 32,800원을 찍으면서 좀 강한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당시 엔비디아 열풍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냉식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액체 냉각에 대한 기술이 핵심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차트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서 꽤나 매도 물량들이 심상치 않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욕심부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큰 변동성까지 좀 나와주면서 흔들렸지만 저희는 이미 수익까지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계좌를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음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게, 자,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날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요. ABL 바이오 18만 8천 원에서 잡으셔라. 목표는 24만 5천 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언제였냐?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좀 조금 목표가까지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겁니다. 자, 1월 23일 이때였죠. 시가 18만 원에 시작해서 제가 18만 8천 원에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고가 전에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을 좀 보셨는데 이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기술 수출의 계약에 대한 산업적인 신뢰도가 차트에 먼저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길었지만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하방에 대한 견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미 구조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25만 원대까지 큰 수익을 좀 만들면서 우리한테 좀 수익으로 만들어진 종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큰 수익보다도 안정적인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번호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구조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구조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업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체가 가격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명분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재료에서 좀 나오는데 자, 오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엔캠은 무슨 기업이죠?
누구나 지금 다 알고 계시듯이 전해액 기반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이런 시장은요, 결과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움직임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리서치에서 좀 나왔던 기준이 있는데, 지금 전해액 적재량이 전년 대비 지금 38.3%로 좀 증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전해액은 EV, 이런 판매량에 따라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은요, 단순히 엔캠을 성장주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런 기업을요, 수익성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엔캠의 연간 매출을 보면요, 22년도에 바로 5,098억 원을 만들었고요. 23년도에 44,247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3,657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형이 단기적인 사이클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산업 자체가 지금 꺾였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25년도에 지금 매출이 3,552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영업 손실이 지금 684억 정도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 경쟁, 그리고 원가, 가동률 구간에서 지금은 정리 중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주가가 호재와 행보로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관들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 다음 수요에 대비하는 쪽으로 회사도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실리콘, 음극제형 전액 라인업의 때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에너지 밀도의 흐름으로 고객사가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가와 믹스가 바뀌면 수익에 대한 레버리지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방향성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물량과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결과적으로 이런 급등 뒤에 오버행으로 조금 눌리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주체가 지금의 가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기준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매물대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나오느냐, 그러면서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초입 구간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제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러면서 이 거래량에 대한 주체가 누구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어떤 주체가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런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라는 것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잡아야 되는 수익에 대한 타점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제가 이탈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응이라는 기준들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급등 이후에 이런 눌림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이 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할 구간이다? 절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박선생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